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은 1호선 연천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연천행은 2023년도 12월에 연천역까지 연장 개통한 노선인데요. 목적지가 가까워질 때쯤 한탄강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절마다 색다르게 변하는 한탄강의 모습은 지나칠 때마다 여행에 설레임을 더해줍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겨울 풍경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가 가까워지는데요. 창동역 기준으로 50분쯤이면 목적지 전곡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지난 가을에 소개해드렸던 한탄강 주상절리길인 백예용암에서 제인폭포까지 연결해서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제인폭포길 구간도 꼭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그 약속을 오늘 지키려고 합니다. 혹시 부탁하신 구독자분 영상 보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전곡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가을에 소개해드린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 번 출구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버스를 한번 타고 목적지로 이동할 겁니다. 56번, 56-1번 버스 중 먼저 오는 버스를 탈 건데요. 배차 간격은 1시간에 한 대꼴입니다. 참 최근에 신설된 34번 버스를 타셔도 되는데요. 아직은 하루에 7대만 운행 중입니다. 참고로 34번 버스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에서 꼭 타야 되는 버스니까요. 시간표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들어오는 56-1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전곡역에서 승객은 저 혼자뿐인데요. 가는 중간에 몇 분이 더 타시긴 했지만 겨울철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승객이 더 없네요. 전곡역에서 10분쯤이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궁평 신교 입구 하청산 버스 정류소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면 궁평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삼거리에서 궁신교 방향 왼쪽으로 향합니다. 이곳 궁평 삼거리에는 식당들이 여러 곳 보이는데요. 혹시 식사 전이라면 이곳에서 식사하시고 여유있게 출발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트레킹을 시작하면 한참 동안 식당을 만나기가 힘드니까요. 궁평 삼거리에서 10분쯤 걸어가면 궁신교에 도착합니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한탄강 위로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가 보이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좌상바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궁신교를 건너면 가까이에서 좌상바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8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좌상바위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거리는 9.5km 정도고요. 소요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1코스에서는 좌상바위와 아우라지 백예용암을 볼 수가 있고요. 2코스에서는 비녀바위와 삼호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3코스는 옥녀폭포와 대그리층을 지나 4코스 한탄강 댐까지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5코스 제인폭포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거대한 좌상바위 앞에 도착합니다. 좌상바위는 약 60m의 높이에
거대한 한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현무암인데요. 중생대 백악기 말에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으로 압도적인 이용을 자랑합니다. 좌상바위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요. 세로 방향으로 나 있는 띠 모양의 세로줄은 오랜 시간 빗물과 바람의 영향으로 생긴 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좌상바위에서 10분쯤 걸어가면 길 건너로 백예용암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중요한 포인트마다 주차장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주차장마다 잘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 끝에서 오른쪽에 데크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한탄강 주상절리길 체인 폭포길이 시작됩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곳곳에 걸려있는 리본만 따라가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주변 경치 감상하면서 트레킹을 즐기시면 됩니다. 조금 내려가서 철문을 지나면 아우라지 백예용암에 도착합니다. 올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룻배가 오늘 또 어김없이 반겨줍니다. 오늘은 한탄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 조심스럽게 나룻배 옆으로 가까이 가보는데요. 날씨가 풀리고 있어 얼음 금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크게 들립니다. 얼음 금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강 건너로 보이는 바위가 백예용암인데요. 용암이 차가운 물과 만나 급하게 식으면서 마치 베개 모양처럼 둥근 모양으로 변하는데요. 수많은 베개를 쌓아 올린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백예용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형은 내륙 지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지형인데요. 이곳은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곳, 즉 아우라지라고 합니다. 백예용암을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걷기 힘든 구간은 이렇게 데크길을 설치해 놓아 쉽게 트레킹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주상절리 절벽과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멋진 트레킹 코스입니다. 강물이 얼어붙어 있어 흐르는 물은 볼 수 없었지만 겨울에 트레킹을 즐기기에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절벽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독특한 트레킹 코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협곡 트레킹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내린 눈이 응달에는 아직도 녹지 않았는데요. 눈길을 걷는 기분은 또 색다른 느낌입니다. 겨울 트레킹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아이젠과 여분의 겨울 용품들은 꼭 챙기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걷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폭포를 만났는데요. 커다란 고드름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겨울 트레킹은 생각지도 못했던 풍경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게 바로 겨울 트레킹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눈길이 끝나면 다시 걷기 좋은 흙길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이 구간은 물이 조금만 불어도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데크길 덕분에 아무 때나 편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상절리 협곡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한탄강을 바라보면서
걷는 이곳 트레킹 코스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계절 아무 때나 걸어도 만족하실 겁니다. 특히 따뜻한 봄날에는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니까요. 날씨 풀리면 한 번쯤 걸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데크 중간쯤에서 왼쪽으로 샛길이 보이는데요. 왼쪽 샛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샛길 끝에는 사모바위와 비녀바위가 있는데요. 풀숲에 덮여 있어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샛길에서 나와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걷기 힘든 구간은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데크길을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데크길이 끝나면 다시 흙길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한탄강 강변으로 가까이 내려가 볼까요? 이 구간은 겨울 동안 얼었던 얼음이 녹아서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따뜻한 봄도 얼마 안 남았나 봅니다. 강물 위로 떠내려가는 얼음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봄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번에 만나는 곳은 검은 현무암이 무너져 내린 곳인데요.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무너져 내린 듯한 바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곳의 거대한 절벽은 101층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윗부분의 단단한 현무암 지층과 아래층의 지층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도 수십만 년이 흘러야 위쪽처럼 단단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한탄강은 5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검은 현무암과 주상절리 등 다양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유네스코가 인정한 곳입니다. 이러한 한탄강을 이렇게 가까이서 걸어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멋진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번에 만나는 곳은 한탄강의 농업용수 시설인데요. 옛날부터 한탄강은 주변 농경지에 아주 중요한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큰 관이네요. 이 관을 통해서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가 실제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102층 주차장을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마을 길을 걷게 됩니다. 마을길의 중간쯤에서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조금 걸어가면 왼쪽으로 캠핑장이 보이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큰 제인폭포 오토 캠핑장입니다. 겨울인데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겨울도 캠퍼들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제인폭포 오토 캠핑장에서 오른쪽으로 10분쯤 걸어가면 멋진 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다리는 한여울교입니다. 다리 중앙에는 전망대도 있는데요. 다리 전망대에서 한탄강 댐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댐 아래에는 아직도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네요.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일반 차량은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분쯤 올라가면 한탄강 댐에 도착합니다. 한탄강 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해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한탄강 댐의 길이는 69m, 높이 83.5m의 규모의 댐으로 한탄강 유역의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건설된 댐인데요. 홍수 조절댐이기 때문에 댐에 물을 담지 않아 자연 상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댐 왼쪽으로는 조금 전에 지나왔던 한여울구의 모습과 제인폭포 오토 캠핑장까지도 아주 잘 보입니다. 댐 중앙에 도착하면 댐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댐 아래의 모습이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댐의 높이가 바로 위에서 보니까 굉장하네요. 색다른 풍경을 감상하면서 한탄강 댐 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댐이 끝나는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혹시 댐을 통과할 수 없을 때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제인폭포 오토 캠핑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한탄강 댐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인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한탄강 댐에서 10분쯤 걸어가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제인폭포 입구에 도착합니다. 제인폭포까지는 입구에서 왕복 30분쯤이면 다녀올 수 있는데요. 제인폭포로 가기 전에 34번 버스 시간표 미리 확인하시고 다녀오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제인폭포를 구경하고 34번 버스를 타고 전철역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요. 저는 3시 55분에 도착하는 34번 버스를 탈 겁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0분이니까요. 여유있게 다녀와도 되겠네요. 중간쯤에서 한탄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한탄강의 멋진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한탄강의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겨울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산책길을 걷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입구에서 15분쯤 걸어가면 제인폭포 출렁다리에 도착합니다. 제인은 옛날에 줄을 타던 광대였다고 하는데요. 제인의 예쁜 아내를 담아던 이 고을의 사또가 이 계곡에 줄을 걸고 제인을 걷게 했는데요. 중간쯤에 갔을 때 줄을 끊어 계곡에 떨어뜨려 죽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슬퍼하던 제인의 아내도 계곡으로 투신해 함께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출렁다리 중간쯤에서 제인폭포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얼어붙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커다란 고드름이 되었네요. 봄, 여름, 가을에는 멋진 폭포수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지만 빙벽이 되어 있는 겨울 폭포의 모습도 장관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포토존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인폭포 전망대로 왔는데요. 전망대에서는 제인폭포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폭포 주변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탄강의 주상절리가 감싸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폭포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니 자연의 신비로움에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제인폭포 앞에서 한참 동안 수십만 년의 세월의 흔적을 느껴봅니다. 제인폭포에서 내려와 버스를 타고 연천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내려오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저는 3시 55분 34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는 정확하게 도착하더군요. 연천 갑니다. 34번 버스는 작년 10월에 신설된 노선인데요. 예전에는 대중교통으로 제인폭포에 오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34번 버스 개통으로 쉽게 다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노선이라 아직은 승객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기사님께서 34번 버스 많이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네요. 제인폭포에서 20분쯤이면 연천역에 도착합니다. 연천역에서 제인폭포까지 쉽게 다녀올 수 있는 34번 버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버스에서 내리면 길 건너로 바로 연천역이 보이는데요. 2023년 12월에 연장 개통한 1호선의 상행선 종착역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철원과 가까운 곳인데요. 6.25 전쟁 때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급수정과 오래된 전기기관차와 전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급수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새로 생긴 연천역 바로 앞에는 옛날 연천역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연천에 오시면 이곳도 꼭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옛날 역사를 지나면 새로 생긴 연천역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한탄강 주상절리길 제인폭포길 구간을 걸어보았는데요. 봄, 여름, 가을에도 좋지만 겨울 트레킹에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아주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